상상해 보세요. 달빛 아래에서 신부를 유괴하는 것이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으로 축하받는 곳이 있습니다. 물로 모든 사람을 적시는 것이 행운을 기원하는 상징인 새해가 완전하지 않은 땅.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나요? 매혹적인 천만 코끼리의 땅. 라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곤충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바삭한 진미로 여겨지며 독특한 차는 여러분을 매료시키고 놀라게 할 것입니다. 라오스의 요리는 여러분의 미각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라오스에 대한 15가지 매혹적인 비밀을 공개할 동안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발견할 것은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고대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거대한 돌 항아리가 라오스의 시앙쿠앙고원에 푸르고 구불구불한 언덕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항아리 평장으로 알려진 이 신비로운 유물은 어떤 것은 높이가 10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30톤에 이릅니다. 전설과 역사적 흥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거대한 항아리는 신화 속 거인들의 성대한 잔치에 사용된 쌀 와인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항아리가 숨겨진 산 동굴에서 점토와 자연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제안합니다.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1930년대에 이곳을 탐사했을 때 그들은 근처에서 도자기 조각과 인간 유해를 발견하여 이곳이 고대 매장지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촉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항아리는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사후세계로의 통과를 도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많은 동남아시아 문화에서 공유되는 믿음입니다. 기원전 1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항아리 평장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사라진 문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각 항아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비에 대한 조용한 증거로 남아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그들을 남긴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상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물축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라오스에는 잊지 못할 특별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분프 축제, 즉 라오스의 새해는 온 나라를 기쁨으로 가득 찬 물에 흠뻑 젖는 축제로 변모시킵니다. 분프 축제 동안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승려까지도 기쁜 혼란 속에서 서로를 물로 적시는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때 라오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자신도 이 즐거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빠르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웃음과 물에 젖는 것 뒤에는 깊은 의미가 담긴 전통이 숨어 있습니다. 물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을 붓는 것은 지난 한 해의 고난과 불행을 씻어내고 다가오는 해의 축복과 행운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원에서는 의식이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부처님 상, 승려, 심지어 신성한 나무에 물을 붓고 각 행동은 평화, 번영, 그리고 재생에 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승려들은 이 전통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지역사회의 존경과 진심 어린 축복의 제스처로 인식합니다. 이 독특한 축제에 참여하여 현지인들과 승려들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을 나누는 모습에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달빛 아래에서 한 젊은 남성이 조용한 마을길을 따라 사랑하는 여인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라오스에서는 이것이 무모한 반란이 아니라 아내 훔치기 관습으로 알려진 소중한 전통입니다. 로맨스와 상호 동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관습은 수확 시즌이 끝난 후 가족들이 여유를 즐기고 축하할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대담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내 훔치기는 강제나 압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상징적인 도주로 사랑과 헌신의 제스처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발적인 참여자이며 여성이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훔치기는 순전히 의식적이며 오래된 문화적 유대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은 보통 밤에 진행됩니다. 젊은 남성이 여인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녀가 동의하면 조용히 그와 함께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나 가족이 아이의 레인지멘트를 도와주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토바이가 이 로맨틱한 탈출에 현대적인 터치를 더했습니다. 남자의 가족 집으로 가는 커플의 여정은 빠르며 이 문화적 관습에 모험의 감각을 더합니다. 며칠 후 신랑의 가족이 닭과 전통, 쌀 와인 같은 재물을 들고 도착하면서 여인의 가족은 그녀의 출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상징적인 제스처는 공식적으로 부부의 결합을 알리며 두 가족이 모여 결혼식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맛있는 음식, 수많은 건배,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한 활기찬 축제로 변모합니다. 이 라오스 전통은 농촌 키르기스스탄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의 상징적인 신부, 유괴 의식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관습과 달리 라오스의 버전은 부드럽고 상호 존중의 전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습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내 훔치기, 전통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래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 세계 많은 문화에서 신혼신부는 전통적으로 신랑의 가족집으로 이사합니다. 그러나 라오스에서는 전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는 신랑이 가족을 떠나 신부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며 그녀의 가족 일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결혼 후 신랑은 보통 1년에서 2년 동안 아내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어레인지먼트가 아니라 그의 기여는 돈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요리, 청소, 일상적인 집안일을 포함한 가사 책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라오스의 신랑들에게 이는 존경, 책임, 그리고 헌신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신랑의 역할이 전통적인 농업 작업, 즉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확대되어 가족의 생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 전통은 그의 지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 관습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라오스 문화에서 깊이 존중받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신랑이 신뢰성을 입증하고 귀중한 삶의 기술을 얻으며 아내와 그녀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제공할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오스에서 곤충은 단순한 모험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며 높은 단백질, 함량과 독특한 맛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거대한 물벌레부터 바삭한 귀뚜라미까지 이 요리는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에 뿌리를 둔 요리 전통을 반영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곤충은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라오스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거대한 물벌레로 종종 깊이 튀겨져 톡 쏘는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들의 맛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며 달콤하고 고소한 맛과 만족스러운 바삭함을 결합합니다. 모험적인 식사자들은 이를 독특하고 잊지 못할 맛으로 묘사합니다. 튀긴 타란툴라는 또 다른 지역의 인기 메뉴로 바삭한 겉면이 종종 구운 치킨의 식감과 맛에 비유됩니다. 귀뚜라미와 검은 개미, 알도 메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귀뚜라미는 향신료와 함께 튀겨져 짭짤하고
바삭한 간식이 되며 검은 개미, 앓은 수프에 추가되어 톡 쏘는 맛을 더합니다. 여행자들은 귀뚜라미를 바삭한 팝콘에 비유하지만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반면 개미 알수프는 가볍고 상쾌하다고 찬사를 받습니다. 이 요리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재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라오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리 중 하나를 시도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바삭한 귀뚜라미, 톡 쏘는 개미 알수프, 아니면 튀긴 타란툴라.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해 주세요. 실크웜의 배설물로 만든 차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아이디어는 다소 특이하고 심지어 충격적일 수 있지만 라오스에서는 실크웜 배설물 차가 소중한 진미로 여겨집니다. 이를 시도할 만큼 모험적인 분들에게는 이 드문 음료가 라오스 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명한 실크 생산센터인 옥팝톡에서는 실크웜이 신선한 유기농, 뽕나무 잎을 먹으며 정성껏 기릅니다. 그들의 배설물은 수집되어 건조되고 차로 변형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그 부드럽고 섬세한 맛에 대해 극찬합니다. 이 차는 해독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차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진정시키고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준비가 된 분들에게 실크웜 배설물 차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곧 그 미묘하고 자연적인 맛에 매료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더 부드럽고 약간 상쾌한 녹차의 변형으로 묘사하며 기분 좋게 남는 미세한 여운을 느낍니다. 라오스 문화에서 이 차는 단순한 음료 이상으로 축제와 특별한 의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한 건강과 존경을 상징하는 고귀한 선물로 여겨집니다. 비록 비정상적이지만 실크웜 배설물 차를 시도하는 것은 라오스 전통과 연결되고 진정으로 독특한 경험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오스는 가장 대담한 음식 애호가들을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제공합니다. 나무 수프입니다. 이 수프는 라오스의 열대숲에서 흔히 자생하는 뽕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제대로 준비하면 뽕나무는 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지면서도 흥미로운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나무 수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맛이 아니라 그 독특한 식감과 혀에 남는 따끔거림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첫 입을 먹으면 혀가 따끔거리거나 약간 마비되는 느낌이 들고 가벼운 가려움이나 미세한 화끈거림이 이 요리의 특이한 매력을 더합니다. 맛 자체는 미미하며 거의 중립적이고 국물에 우러난 향신료를 흡수하여 약간의 나무 향이 느껴집니다. 씹는 동안 식감은 도전이 되며 작은 나무 섬유가 때때로 이빨에 달라붙습니다. 이 요리는 맛보다 감각적 경험에 더 중점을 둡니다. 방문객들은 이를 습득된 취향으로 묘사하며 한 여행자는 이를 호기심에서 라오스 요리에 대한 새로운 존경으로의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커피 문화는 독특한 반전을 제공합니다. 화려한 머그컵이나 브랜드 종이컵을 잊어버리세요. 여기서 현지인들은 간단한 투명 플라스틱 봉지에서 얼음 커피를 즐깁니다. 빨대와 편리한 손잡이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기발하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은 매일의 커피 의식에 사랑받는 부분이 되어 매 한 모금의 매력을 더합니다. 번화한 도로변 가판대와 이동식 카트에서 판매자들은 아침에 커피를 준비하며 얼음이 가득한 용기에 차갑게 보관합니다. 주문을 하면 그들은 진하고 향긋한 커피를 플라스틱 봉지에 붓고 얼음을 넣고 빨대를 꽂아 건네줍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이동 중에도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이 휴대용 커피 솔루션은 단순히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력은 포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라오스 커피는 현지에서 재배된 원두로 만들어진 강렬하고 풍부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연유와 함께 추출되어 커피의 자연적인 쓴맛을 완벽하게 균형 잡은 크리미한 단맛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는 누구나 맛보게 된다면 깊은 인상을 남기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음료입니다. 여행자들에게 라오스에서 플라스틱 봉지 속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적 경험입니다. 이는 라오스 생활의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본질을 포용할 기회이며 심지어 간단한 커피 구매도 음미할 순간이 됩니다. 라오스에서 맥주는 단순한 성인 음료가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문화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부분으로 상징적인 비어라오가 중심에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탄산음료와 같은 친숙함으로 대우받습니다. 이 관습은 라오스의 느긋한 문화적 규범을 반영합니다. 비어라오는 현지에서 재배된 쌀로 만들어지며 국가의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유명하며 라오스 내외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오스인들에게 맥주는 특별한 경우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 사교 모임, 축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연간 15리터의 맥주를 소비하며 이는 라오스 사회 일부분으로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범위한 맥주 문화에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음주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인해 평균 수명이 약 65세로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문제, 특히 교통사고는 또한 우려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도로 사고의 4분의 1 이상이 음주 운전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이는 초기 및 통제되지 않은 음주 습관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방문객들에게 라오스의 맥주 문화는 사회적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자부심과 즐거움을 혼합하여 음주와 관련된 복잡성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이지만 음주에 대한 경계가 다른 사회보다 더 유연한 곳에서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원 354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왕파 응구미 란샹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왕국은 천만 코끼리의 땅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라오스에서 코끼리는 권력, 번영, 힘의 상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이 장엄한 생물들은 왕국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왕실 의식, 농업, 심지어 전투에 참여하여 라오스 문화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야기는 많이 다릅니다. 1980년대 초 라오스에는 약 4,000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0마리도 차에 남지 않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75%가 감소했습니다. 많은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야생 코끼리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라오스의 바시 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열, 존경, 그리고 선의의 깊은 상징입니다. 결혼식, 생일, 특히 라오스 새해인 분피마이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열리는 이 전통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축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게 합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물놀이가 끝난 후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바시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흰 실이 중심에 놓입니다. 각 실은 손목에 조심스럽게 묶이며 순수함, 행운, 그리고 좋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제스처 이상입니다. 각 묶음은 수혜자의 건강, 행복, 평화를 위한 진심 어린 희망을 나타냅니다. 바시 의식의 특별한 점은 세대 간의 깊은 연결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실을 묶고 조부모는 손주를 위해 묶으며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 묶습니다. 각 실은 주는 이로부터 받는 이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른다는 믿음을 담고 있으며 공유된 축복과 상호 돌봄의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 관습은 존경, 가족, 그리고 공동체 단합이라는 라오스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며 사람들을 묶는 지속적인 유대를 축하합니다. 라오스에서 소통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존경, 따뜻함, 그리고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누군가를 인사할 때 종종 사바이디 라는 표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인사는 일반적으로 두 손을 모은 후 미소를 지으며 약간의 인사를 함께합니다. 이 관습적인 인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높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는 존경의 제스처입니다. 친구나 어린 사람에게는 가벼운 인사가 일반적이며 노인, 승려 또는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는 더 깊은 인사가 존경을 나타냅니다. 존경은 라오스의 모든 소통 방식에 확장됩니다. 팔이나 몸에 대한 가벼운 터치는 부적절하게 여겨지며 머리를 만지는 것은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특히 불경스럽습니다. 눈 맞춤은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간접적이며 특히 노인이나 권위자와 대화할 때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 더욱 그렇습니다. 대화는 부드러운 톤으로 진행되며 개인 공간은 신중하게 존중됩니다.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관습을 수용하는 것은 라오스 문화의 가치인 친절, 겸손, 그리고 예의를 진정으로 연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 소통을 정의하는 우아함과 존경에 대한 깊은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내륙 국가이지만 그 사람들은 바다의 본질을 포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엔티안 북쪽에는 나무가 우거진 땅에 위치한 남궁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인공 호수는 25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애칭으로 라오스의 바다로 알려진 남궁은 보트 타기, 낚시, 수영 등 해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남궁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보트를 빌려 흩어져 있는 섬들을 탐험하거나 낚시대를 들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안의 짠바람과 모래사장은 없지만 남궁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끝없는 수면 전망은 독특한 것을 찾는 수중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여가를 넘어 남궁은 라오스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1970년대에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이 저수지는 국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생성하여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이중 목적의 랜드마크는 레크리에이션과 경제적으로 국가를 풍요롭게 하며 라오스의 자원풀넷을 구현합니다. 더욱 경이로운 수중 경관을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 라오스에는 캄보디아 국경 근처 메콩강에 위치한 코네 파펜 폭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폭포로 알려진 이곳은 11,000m에 달하며 그 우렁찬 폭포와 숨막히는 풍경은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지만 내륙의 바다와 기록적인 폭포들은 이 나라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험가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라오스에서 고인을 묻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 이상입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여정입니다. 라오스의 장례식은 슬픔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깊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둘러싼 의식들은 라오스 문화가 삶, 죽음,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 대한 복잡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매혹적인 전통 중 하나는 찹쌀이나 계란을 사용하여 매장지나 화장지를 선택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찹쌀이나 계란을 공중에 던지고 그것이 떨어진 장소는 영혼이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는 라오스 사람들이
영적 인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영적 영역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관찰할 기회를 가진 방문객들에게는 죽음을 삶의 여정의 연속으로 보는 문화에 대한 친밀한 엿보기를 제공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라오스 전통은 당열, 존경,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 간의 영원한 유대를 기념합니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폭격당한 나라라는 슬픈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전쟁 동안 호치민 트레일을 따라 전략적 위치에 있었던 유산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갈등에서 중립을 유지했지만 라오스는 이 중요한 보급로와의 근접성 덕분에 주요 전장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 라오스는 끊임없는 폭격 작전을 견뎌냈고 그 결과 그 지역은 폭발하지 않은 폭탄으로 뒤덮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의 잔재는 들판과 숲에 묻혀 있으며 농촌 지역 사회에 숨겨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장면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폭탄 케이스와 파편들은 집 기둥, 정원 울타리, 식물 화분, 심지어 도구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으로 창의적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일부는 역사적 유물로 보존되어 라오스 정신의 힘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역사는 한 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인내와 재생의 이야기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반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